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니까 90% 이상, 한 300만 명 이상 신속 지급, 이 우선 신속 지급이 완료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확인 지급이 오늘까지인가요? 내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죠? 네. 신속 지급이 한 90% 이상 됐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한 10% 그래도 한 3, 4만 명 이상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제가 저희 당 차원에서도 민생우선 실천당 코로나 피해 지원팀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이 접수가 되어 갔고요. 지금 질문 드리는 세 가지 사례를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많은데 일단 세 가지만 오늘 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우선 질문을 좀 드릴 내용은 제가 다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답변을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상. 먼저 폐업일 기준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기준일 전날 폐업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지급 대상이 갈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정말 그런 분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억울해 보입니다. 폐업지원금 100만 원을 따로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신청을 한다면 따로 지급을 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중기부가 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분들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아서 해당 기간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손실보전금 지급받는 분들을 21년 12월 31일 이후에 손실로 600만 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피해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 아닙니까? 손실보전금의 성격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폐업한 분들이 누적된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100만 원, 200만 원 받은 걸로 충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강화된 시점인 2020년 12월부터 이번 손실보전금 성격이 소급 지원이라고 한다면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된 이때부터 해서 각 사업체의 폐업 기준일을 산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21년 4분기 폐업한 사업자는 500만 원, 3분기 폐업 사업자는 400만 원, 2분기 폐업자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폐업일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손실보전금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되는데 제가 많이 얘기를 사례로 들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인테리어나 영업 준비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 영업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사업자 등록은 받아놨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 등록은 해놨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까지 비교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 매출 감소 여부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제외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식업체처럼 매출 방어를 위해서 배달앱을 활용해서 광고나 프로모션 등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늘었습니다. 근데 매출은 유지됐어요. 그래서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급 기준을 좀 더 현실화해서 세분화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권고를 받아서 방역 수칙을 이행한 개인 교습소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방 같은 데입니다. 이분들은 학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권고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중기부에서도
관련 분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방역 이행 확인서 그걸 받아오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자체에 가서 요청을 했더니 지자체에서는 단순 권고 조치였기 때문에 방역 이행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면서 불력을 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개인 교습소를 다 중단을 했고 학생 수를 줄였는데 실제 이행 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중기부에서 하는 이 손실보조금 대상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손실보상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기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책임 있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세 가지의 예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씩 답을 드리겠습니다. 폐업 기준일을 좀 완화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7번 지급이 됐습니다. 7번 다 폐업 기준일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차 방역 지원금이 지원됐을 때만 해도 폐업 기준일이 22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할 때 무려 18일을 당겨서 40만 명 가까운 분들을 구제해 드렸습니다. 만약 이제 와서 기준을 바꾼다면 7번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건이 같은 건으로 구제해달라는 부분이 진행될 것 같아서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따라서 7번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던 기준에 이번에 1월 17일에서 12월 30일로 조정한 부분, 그 부분으로 일부 구제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매출 감소 부분인데 사전 준비하느라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게 세금이 아닌 개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의 사정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안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 개시를 안 했고 어느 사업장은 했는지를 사실은 이 증명을 받기도 그렇고 그런 예외 조항을 개별 소상공인분들한테 다 적용하는 데는 세금을 집행하는 주무부서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가외 교습자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방역조치 명령이나 이행 확인을 해주는 곳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개인 가외 교습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역 조치를 했다라는 공문을 중기부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대해서는 다 100%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다가 관련된 방역 조치를 한 공문을 요청을 했는데 단 한 곳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가외 교습자 분들이 전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곳은 전국에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증명이 없으면 중기부 입장에 독단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사건 파악과 관련돼서 장관님하고 이해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별 케이스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장관님이 한번 우리 차관님을 통해서라도 이 피해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피해자 모임을 운영을 해서 용산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관련해서 개별적인 그 사연을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내일까지 지금 손실보전금 신청이 완료가 되면 바로 확인 지급이 진행이 되고요. 8월에는 이의 신청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물으신 다 예제들이 그 기존에 지급된 7번의 방역지원금과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원칙에 있었을 때
이 벗어나는 부분인지라 최대한 확인 지급이랑 이의 신청 중에 고려할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부처의 어려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입니다. 그동안 그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세금을 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 지금 적자 사상지경에 걸려 있습니다. 현실을 알아요. 예, 이동주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더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추후에 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